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피크닉하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 스케치편에 이어서 채색편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로 채색을 할 때 기존에 여러분이 이 기능을 모르고 작업을 하셨다면 한참 걸렸을 채색 시간을 적어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요한 꿀팁들만 모아서 채색하는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동물 캐릭터 스케치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서 이렇게 스케치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 레이어를 위에다가 라인을 한번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레이어는 이렇게 투명도를 줄여서 내가 보기에 편할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상단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라인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형태를 그린다고 하면 막혀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들 따시는데요. 사실 라인을 이렇게 딱 붙여서 따는 거랑 또 이렇게 떼가면서 라인을 따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인을 붙여서도 한번 따보시고 이렇게 떼서도 한번 따보시면서 내 캐릭터는 어떤 느낌이 조금 더 잘 어울릴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 따는 것까지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라인을 딸 때 각 개체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개체로 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라인 색을 바꿀 의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을 미리 나눠두시는 게 좋겠죠. 저는 오늘 조금 다양한 기능들 보여드릴 거라서 라인을 이렇게 나누어 뒀고 평상시에는 라인에 특별하게 작업을 하진 않는 편이어서 그냥 하나에다가 다 그려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군데군데 라인을 직접적으로 따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그냥 채색으로만 진행을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오늘 알려드릴 기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꽃을 그려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색을 할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라인이 이렇게 다 막혀 있으니까 그냥 끌어다가 채우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채우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무엇이냐? 라인만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끌어다 놓는 순간 라인과 채색이 합쳐진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개별 수정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정말 권유드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라인 밑에다가 채색 레이어를 만들고 끌어다 채우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채우고 이 위에 레이어 만들고 또 이렇게 채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일단은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간단한 꽃 개체 하나만 그렸지만 진짜 복잡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섹션을 잡아서 그리는 게 너무 성가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 간편하게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먼저 알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꽃에다가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딱 넣어줬어요. 레이어에 레퍼런스라고 되고 레이어 10번 분명히 비어있죠? 근데 뿅! 어떤가요? 제가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안쪽도 칠해볼게요. 요렇게. 심지어 요거 끄고 새로운 걸 만들어도
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 레퍼런스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레퍼런스를 걸어둔 레이어의 그림은 이제 모든 레이어의 기준이 되는 레이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걸어두게 되면 레이어 9번 이 그림만 다른 레이어에 모두 그려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디에 활용을 할 수가 있냐? 라인을 예쁘게 그려둔 다음에 밑에다가 레이어만 만들고 라인 레이어에다가 레퍼런스 걸고 원하는 색깔을 그냥 끌어다가 채우기만 하면 심지어 레이어 분리까지 하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레퍼런스 기능의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레퍼런스 기능을 우리가 지금 라인이 있는 그림에 사용을 할 때 지금은 라인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다 채우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라인을 뚫어볼게요. 라인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근데 이 레이어가 아무리 기초가 된다 한들 섹션을 정해주는 이 선이 끊어지는 순간 전체 화면 채우기로 바뀌어요. 반면에 이 레이어, 안에 원형 레이어는 다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채워지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 가면서 채색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레이어로 돌아와서 우선 라인을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레이어를 전체 그룹화 하나 시켜주시고 이 레이어 그룹을 복제를 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이 라인 그룹은 저희가 나중에 실제로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눈을 꺼주고 이 위에 있는 레이어 그룹 얘는 레퍼런스용 레이어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레이어를 우선은 클릭해서 병합을 해줍니다. 저희가 온전한 레이어 밑에 하나 살려뒀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편하게 레퍼런스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다 막아주면 됩니다. 그럼 채색이 이 안에 온전하게 채워지겠죠?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뚫린 곳 없이 라인 레이어를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한번 잘 되나 확인을 해볼게요. 라인 레이어에다가 레퍼런스 걸어주시고요. 밑에다가 레이어 만들어서 원하는 색상을 끌어다가 채워줍니다. 잘 채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채색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흰색 물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색상을 칠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끼 따로 또 레이어 추가해서 책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이스 채색까지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실제 라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 레퍼런스 레이어는 이제 지워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이 라인 레이어를 상단으로 다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선이 뻥뻥 뚫려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이 칠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돗자리 레이어 위에다가 새로 레이어를 만들고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냥 막 이렇게 칠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단에 있는 요 채색 레이어들 빼고는 이 밑에 돗자리 위에는 이렇게 빨간색이 가득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빨간색으로 무늬를 넣은 레이어를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딱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돗자리 사이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 위에다가 만약에 제가 무늬를 넣고 싶어요. 근데 무늬를 넣고 싶은데
무늬 이렇게 일일이 다 집어서 여기 맞춰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칠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제가 이 레이어를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딱 걸어주는 순간 이 하트 레이어 안으로 모두 귀속이 돼버리죠. 풀어주면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어떤 기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제가 36번에만 그림이 칠해지기를 원한다면 36번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그 새 레이어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거셔야 돼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서 이 37번 레이어는 이 하트가 그려진 36번 레이어 위에만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도 조절은 물론이고 레이어 기능 안에 들어가서 각종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했던 레퍼런스 기능은 모르더라도 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은 꼭꼭 알아두셔야 이런 다양한 레이어 기능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능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토끼부터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 있다고 하면 여기다 클리핑 마스크를 걸었을 때 제가 이 책에만 무늬를 넣고 싶다고 해도 책에만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다 분리를 해주셔야 나는 이 책에만 그리고 싶어 하면 책에만 그릴 수도 있고 나는 만약에 토끼에만 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토끼에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는 레이어 분리가 되었을 때 가장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채색을 하는 방법과 라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뒀을 때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채색에서 핵심적인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채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게 어려우셨다면 제가 댓글에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굿즈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궁금하셨을 여백지 정말 간단하게 하는 꿀팁 영상을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